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 한국사 짱생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얘기 조선의 건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조선시대 건국하려면 좀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말의 정치 상황 한번 볼게요. 권문세족, 친원파, 그 당시의 권세가들이죠. 자, 고려시대 말기에 친원파 권문세족이 발호, 그러니까 뭡니까? 뭐 부패해서 난리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치 권력 독점, 대토지 소유를 확대했다. 정치기강 문란, 백성의 생활이 극도로 어려워졌고요. 자, 국가치제의 동요입니다. 권문세족 전횡에 의해서 중앙집권체제가 약화됩니다. 자, 왕권도 쇠퇴했고요. 자, 신진사대부에서 뭡니까? 신진사대부가 권문세족에서 기존의 권력자들의 전횡을 비판, 사회개혁을 추진했고요. 그래서 공민왕 때 대거 등용합니다. 근데 공민왕 때 개혁정치는 실패한 거예요. 자, 공민왕은 권문세족과 인연이 없는 승려, 신돈이죠. 그 다음에 사대부와 제휴. 그래서 신돈을 뽑고요. 또 신진사대부를 대거 등용해서 단원 개혁정치, 기존의 친원파를 견제하면서 이걸 시도했는데, 공민왕과 사대부의 시도는 원의 압력과 권문세족 방해로 결국 당시에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승려, 신돈이죠. 불교 신돈과 그 다음에 유교 사대부 해서 개혁 세력 내부에서도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겁니다. 조선시대 건국 이후에 이 사대부들이 하는 이 신돈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에 해당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흥 무인세력 대립이다. 우왕 때 권문세족의 토지 겸병을 확대하자 해서 권문세족이 계속 뭡니까? 계속 부패해서 재산을 늘려나가고 하니까 최영이 이성계와 연합합니다. 최영이 선배죠. 이성계랑 연합해서 이인임 일파에서 이인임 밑에 나와 있는데요. 고려 말의 대표적인 뭡니까? 권신입니다. 친원파고요. 옛날에 정도전이란 드라마, 괜찮은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에서 박영규 씨가 옵니다. 신들린 듯한 연기를 보였던 사람이 이인임. 그래서 최영과 이성계 공격으로 제거됩니다. 제거되는데 최영과의 또 관계도 있어요. 최영도 뭡니까? 좀 오래된 신하기 때문에 뭡니까? 죽이진 않아요. 유배를 보냅니다. 제거됩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나중에 조선 태종 때 명나라의 역사서에 대명회전입니다. 조선 태조 이성계가 그의 아들로 기록.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이걸 굳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나중에 명나라와 외교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성계 아버지 이자춘이라고 따로 있지. 어떤 거야? 여기 보시면 최영하고 이성계가 쫓아낸 게 이인임인데 어떤 거야? 이게 또 고려 말의 권신입니다. 또 친원파였어. 그래서 뭐야? 근데 자기 아버지를 쫓아낸 게 돼버리죠. 요 기록이 수정이 안 되면. 명나라 역사책에 뭡니까? 이인임. 그 아들이 이성계다. 이성계가 최영이랑 손잡고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는데 또 아버지가 친원파 권신이고 이게 꼬여요. 선조 때 가서 겨우 개정됩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최영과 이성계에서 뭡니까? 개혁의 방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습니다. 최영의 경우에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이성계는 더 야심이 크지. 이 상황인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얘기했죠, 여러분. 공민왕 때 뭡니까? 쌍성 총관부, 천령 이붕딱이죠. 쌍성 총관부를 고려군이 공격할 때 안에서 문을 열어준 게 누구야? 이성계랑 이성계 아버지예요. 이성계가 비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고려인이라는 건 맞아요. 근데 어쨌든 쌍성 총관부에 있다 문을 열어줘서 내응해서 뭡니까? 이때 이성계가 넘어온 거지. 그래서 이성계가 역사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고려의 중앙에 있는 개경의 귀족이 보기에 뭡니까? 촌뜨기죠. 어떤 거야? 그 당시에 귀족이 보기에 뭐야? 근본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성계가 굉장히 무시를 많이 당하거나 막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뭡니까? 뭐 표준말을 쓰지만 실제로 그 당시 이성계는 뭡니까? 그 쌍성 총관부 있는 지역이니까 그쪽 지역에 사투리를 썼겠죠. 의영제는 또 여진족이야. 이질환이라고. 의영제가 있습니다. 여진족이고 딱 그러니까 뭡니까? 근본이 없는 자라고 해서 무시당할 때 뭡니까? 이 이성계의 능력을 알아봐주고 뭡니까? 군부 내에서 끌어주고 땡겨주고 했던 게 최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 입장에서는 뭐야? 최영이 은인인 거지. 근데 고려의 개혁의 방향을 둘러싸고 뭡니까? 이견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동정벌과 위화도의건입니다. 자, 요동정벌 배경은 뭐냐면 명사신 살해 사건입니다. 1374년 공민왕 때예요. 명나라에서 채빈을 사신으로 보냅니다. 사신으로 보내서 야
니네 나라의 제주도라는데 뭐야 예전에 이제 몽고 애들이 말을 풀어놓은 게 있는데 그 말 좀 우리한테 내놔 뭐 이런 걸 보내요. 근데 이 채빈이 와서 보통 이럴 때 오는 사신들은 깽판을 칩니다. 하도 난리치니까 뭡니까 살해당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여러분 사신을 죽이는 건 금기예요. 명과 고려의 관계가 당연히 악화됩니다. 이 상황에서 뭡니까? 천령이 설치를 통보한다. 1388년이고요. 자, 우왕 때입니다. 자, 원의 쌍성 총관부에 있던 천령 이북의 땅을 명의 천령을 설치하고 직접 지배한다. 어떤 거냐면 이런 논리예요. 명의 논리. 뭐야? 자, 원래 원나라가 지배하던 땅은 그 이후에 중국을 지배하는 뭡니까? 명나라 땅이다. 따라서 뭐야? 니네가 되찾은 그 쌍성 총관부도 원래 원나라가 어쨌든 지배했으니까 우리가 먹을게라고 뭐야? 이걸 통보해 와요. 천령이라는 건 뭐야? 군대를 주둔시키겠다는 거지. 이 기구를 설치한 다음에. 근데 뭡니까? 이걸 놓고 뭐야? 당연히 고려에서는 난리가 나죠. 그래서 명의 통보에 대해 뭡니까? 최영은 뭡니까? 즉각 출병해서 뭡니까? 본때를 보여주자. 명을 공격하자. 이성계를 중심으로 출병을 반대하는 쪽으로 의견이 갈라집니다. 갈라지는데 그래요. 이성계 사불가론입니다. 이성계 사불가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는데 이게 하여튼 언급이 되면 위화도 회군의 배경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소국이 대국을 배반하면 불가하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면 뭐 손해가 크다는 거죠. 여름에 군사를 일으키면 불가하다. 그래요. 밑에 있는 거랑 연결되는데 여름에 한참 농사가 바쁠 때 군사를 일으키는 건 뭐 어렵겠죠. 거국적으로 뭡니까? 원정할 경우 우리가 대군을 끌어서 뭡니까? 명나라랑 전쟁하려면 뭡니까? 대군을 끌고 가야 되는데 이때 뭐야? 이때 다 가버리면 아래쪽에서 뭡니까? 외구가 쳐들어오면 누가 막을 거냐? 불가하다. 그 다음에 여름에 군사를 일으키는 거 불가하다 연결되는 겁니다. 장마철에 활이 녹슬고 활이 녹슬다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전통활은 각궁이라고 해요. 대나무 정도로는 뭡니까? 강력한 힘을 가진 활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반작용이지. 보통 우리나라에서 좀 강력한 활의 경우에는 한 70파운드. 70파운드 정도의 장력, 당기는 힘이죠. 이게 한 30kg 정도 돼요. 그럼 뭐야? 이걸 활을 쭉 당겼을 때 뭡니까? 30kg 정도의 힘이 나왔을 때 뿅 쏘면 이게 뭐야? 140m. 많이 날아가면 200m 정도 날아간다는 거지. 그럼 이 30kg 정도의 뭡니까? 이 탄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무랑 뭐? 물소불이 탄력이 있대요. 물소불을 뭡니까? 붙여서 만든 게 일종의 두 가지 재료를 붙여서 만드니까 합성궁이지. 이게 각궁입니다. 근데 이거 뭘로 붙여? 이 당시에 뭐 나사 드라이버 이런 게 없지. 뭘로 붙여요? 악교로 붙인 거야. 악교. 자체죠. 악교로 제작합니다. 궁입니다. 정말 강력한 활이라고 해요. 이성계의 경우도 뭡니까? 우리나라 전통화를 썼겠지. 특히 이성계의 활은 특히 강력한 활이었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 아시지만 30kg 정도 뭡니까? 이 당시에 이 손가락 사이에 뭡니까? 이걸 껴가지고 이게 잰 다음에 30kg 정확하게 당겨서 뭡니까? 조준해서 뿅 쏴서 상대방을 맞추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전통시대 때 전쟁터에서 아처 있죠. 아처는 비싸요. 창 하나 쥐어준 애보다 훨씬 비싸요. 양성이 쉽지가 않죠. 양성이.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기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뭡니까? 원거리 이내를 막 백발백중으로 맞추는 뭡니까? 정말 훌륭한 궁수는 뭐야? 양성하는데 10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해요. 이 영국의 경우도 뭡니까? 롱보라고 해서 활을 쏘죠. 영국의 경우도 뭡니까? 나중에 뭐 땅을 발굴했더니 궁수, 아처의 시신이 나오는데 봤더니 뭐 몸이 틀어져 있더라. 왜냐면 뭡니까? 이거 몸을 이렇게 해가지고 쏘니까 몸을 비틀어 쏘니까 뭡니까? 몸이 척추가 좀 휘어있대요. 궁수가 비쌉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런 식의 강력한 뭡니까? 장력을 가진 뭡니까? 활을 악교를 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악교가 습기에 약해요. 활을 쫙 당기다 뭡니까? 물에 불어가지고 활이 분해가 돼버리는 거지. 이게 어떤 거야? 그래서 비 올 때 전쟁하는 게 불가하다는 거예요. 특히 여름철에 질병, 설사병 이런 게 유행할 수 있죠. 그래서 뭡니까? 1388년 최영의 주장에 따라 요동정벌이 단행됩니다. 최영이 어쨌든 뭡니까? 군부의 높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뭡니까? 다음에 그 당시에 최영은 또 우왕의 장인이에요. 싸우자! 해서 뭡니까? 가는 건데, 근데 이 최영이 뭡니까? 원래 본인이 총사령관이니까 최영이 원래 나가려고 했는데 뭡니까? 나가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뭡니까? 우왕 불안하지.
최영 같은 사람이 옆에 없으니까 불안하지. 이 최영 다리를 자꾸 말려요. 장인어른이 가버리시면 저는 누가 궁궐 안에서 저를 뭐 암살하고 그럴까 너무 두렵습니다라고 잡으니까 뭡니까? 최영이 남은 거야. 남고 나 못 가니까 니네가 가 해서 이성계 조민수 이렇게 보냅니다. 이성계가 갔는데 역시 비가 오니까 이 위화도가 압록강 여의도처럼 압록강에 있는 섬이에요. 이 위화도에서 뭡니까? 이렇게 있는데 비가 주룩주룩 왔다고요. 기록에 보면 비가 주룩주룩 와서 뭡니까? 비가 너무 와서 물이 너무 불어서 건너가기 힘들어요 해서 그래서 거기 위화도에서 뭡니까? 그냥 회군한 게 아니고 고정에 계속 연락을 했답니다.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다. 못 간다. 해서 파발을 보냈더니 가. 또 못 가고 있어서 또 준비할 때 또 비가 계속 와서 또 보냈더니 그래도 가 하니까 뭡니까? 결국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회군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왕하고 최영은 계속 가라 했는데 뭡니까? 회군하는 건 반역이지. 반역입니다. 돌아와요. 그래서 뭡니까? 최영을 귀양본에 제거 이렇게 아주 교과서니까 짧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회군에서 돌아올 때 뭡니까? 최영이 그 얘기를 듣고 절망하지. 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뭡니까? 본인이 가장 아낀 후배가 이성계지. 그래서 본인은 남고 이성계한테 보내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군대를 보냈지. 그래서 돌아왔을 때 최영은 하는 거죠? 개경에서 방어전 준비한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성계도 명장이고 최영도 명장이지. 그래서 정말 처절하게 개경에서 시가전을 벌여요. 최영은 잘 싸웠지만 어쨌든 모든 병사를 모두 이성계 쪽에 몰아줬기 때문에 당연히 중과 부적 너무 이성계 쪽에 숫자가 많은 거죠. 그래서 최영이 패합니다. 그래서 잡힌 다음에 귀양을 보낸 다음에 죽여요.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하지. 이성계가 어떤 거야?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무슨 공무원 시험 합격하시고 어디 취업하셔서 어디 가셨는데 여러분 뭡니까? 힘들고 괴롭고 할 때 날아오는 화살 다 막아주고 여러분 승진 안 될 것 같을 때 얘 능력 있으니까 끄집어 올려줘야 되고 해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엄청나게 중간 임무를 다 맡긴 선배가 최영인데 그걸 죽이는 게 여러분 이게 이성계도 사이코패스는 아니니까 괴로웠겠지. 정권을 잡아요. 왕이 권력의 속성이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뭡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인의 은인을 제거한 거예요. 이성계와 신진사대부가 군사적 실권을 향하고 본격적 개혁의 계기를 마련했다. 과의 관계를 호전시켜 나갑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지금도 최영 장군은 무당이 무슨 신으로 숭배할 정도로 존경을 받는 분이지. 황금보기를 돌같이 한 분이고 최영이 기본적으로 보수주의자이긴 해요. 근데 최영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남에게도 엄격하게 룰을 적용하는데 본인도 그 룰을 따른 거예요. 최영 어쨌든 간에 제거했을 때 당연히 여론도 당연히 안 좋죠.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대부가 분열합니다. 그러니까 신진사대부 어떤 거냐면 개혁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어요. 다 개혁하자는 건데 뭘 놓고 개혁의 방법을 놓고 사대부가 분열합니다. 보시면 사대부 사이에서 사원경제 폐단과 토지 소유 등 사회 모순에 대한 개혁의 방향을 둘러싸고 다른 의견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온건파랑 급진파로 나눠지는데 우선 기본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인 거. 자, 보시면 이걸 비교하는 문제를 여러분 많이 냅니다. 온건파랑 급진파를 비교하는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거다? 자, 개혁. 먼저 권문세족. 친원파와 대결한다. 그래서 개혁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그래서 개혁이 끝나는 지점이 어디냐? 온건파요. 이건 고려를 유지하자. 고려 내부에서 개혁할 수 있죠, 여러분. 나중에 조선시대에도 가지만 조선시대에도 개혁이 필요할 때 조선을 유지한 다음에 개혁할 수 있지. 그래서 고려를 유지하면서 점진적 개혁하자는 겁니다. 당연히 이쪽이 다수파예요. 정몽주 등 다수파예요. 여러분 나라를 생으로 멸망시킨 다음에 새로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그런 일은 없지만 여러분 나중에 대한민국 개혁하자 할 때 대한민국을 멸망시킨 다음에 나라 새로 만들지 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몽주 등 다수파가 온건파예요. 그 다음에 급진적 개혁에는 반대할 입장입니다. 과전법 반대입니다. 권문세족이나 아니면 권력자들이 갖고 있는 땅을 몰수한 다음에 사대부들에게 세금 걷는 징수권을 분배하는 게 과전법입니다. 이걸 반대합니다.
하고요. 그다음 뭡니까? 그 대신에 뭡니까? 그 당시에 여론을 주도하고 사대부 중에서 다수파지만 어떤 거야? 학자들이야. 무력은 없어요. 무력이 없다. 그 다음에 급진파입니다. 어떤 거야? 역성혁명입니다. 나라를 생으로 멸망시키고 고려를 멸하고 새로이 나라를 만들자. 세술은 세부대라는 거예요. 왜 역성혁명이냐? 그러니까 왕건. 고려는 뭡니까? 태조 왕건 이후에 뭡니까? 왕씨가 왕하지. 그래서 어떤 거야? 왕씨 왕조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이씨 왕조를 세우자는 거지. 성씨가 갈린다고 해서 역성혁명,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왕조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소수예요. 정도전 등 소수파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 어떤 거예요? 여러분 고려는 뭐 썩을 만큼 썩었고 그 다음에 고려는 기본적으로 불교 국가잖아요.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갈아엎기 힘들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사대부는 모두 친명파거든. 다 친명파예요. 친명파인데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어떤 게 있어요? 고려의 왕이 몽고 황제의 사위였지. 풍렬왕의 부인이 제국대장공주 그 누구야? 쿠빌라이의 딸이야. 그래서 어떤 거야? 그 이후에 뭡니까? 그 이후에 고려 왕조는 뭐야? 원나라 피가 섞인 거지. 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친명파인데 어떻게 계속 몽고 왕실 원나라랑 피가 섞인 애를 또 왕으로 이런 부분이 복잡하게 엮여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과전법을 뭡니까? 실시합니다. 실시하되 얘네는 뭐가 있어요? 신흥무인이 있죠. 이성계랑 손을 잡았죠. 얘네는 어떤 거야? 소수지만 뭐가 있어요? 폭력이라는 수단이 있어요. 폭력은 얘네에게 있습니다. 여론은 뭡니까? 여론은 위에 있는 애들이 주도하고 여론에는 밀리지만 어쨌든 간에 폭력은 얘네가 갖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결과는 아시죠? 결과는 뭐야? 여기가 이기지. 그래서 얘네가 뭡니까? 얘네가 조선을 만들어요. 조선을 세웠다. 조선을 이렇게 세웁니다.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조선을 건국했는데 얘네가 뭐야? 그래서 이 급진파 사대부가 뭡니까? 성균관 집현전 국가가 운영하는 모든 연구기관을 장악해요. 관악이지. 그래서 이 급진파가 뭐가 돼요? 건국 이후에 관악파, 개국공신입니다. 관악파가 됩니다. 관악파. 여러분 뭡니까? 온건파 사대부는 고려 유지. 나라가 망했어. 우린 충성하지 못했어. 너무 슬퍼해서 숲속에 은거합니다. 숲속에 은거해서 얘네가 뭐가 돼요? 얘네가 숲속에 짱박혀서 한동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선비들이 숲에 있다고 해서 비유적 표현입니다. 얘네가 살인파가 돼요. 실제 살인이란 말은 좀 더 넓은 의미라고 하는데 어쨌든 교과서에서 뭡니까? 숲속에 있는 선비, 살인이다. 그래서 개국공신이 관악파에 짱박힌 애들이 살인파라고 해서 나중에 관악파 주도하다가 조선시대에 쭉 가다가 나중에 살인파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관악파랑 살인파가 또 충돌하는 것이. 조선시대 전기의 정치 상황을 이해하려면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뭡니까? 연결시켜서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관악파가 원래 주도하니까 살인파가 다시 도전합니다. 그래서 살인파가 화를 입어서 나중에 사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 뭡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온건파. 이색과 정몽주예요. 이색이 스승이죠. 정몽주 등 대다수예요. 온건교파는 고려왕조의 틀 아래 점진적 개혁이다. 급진파. 이성계 세력과 연결, 혁명파를 이뤘습니다. 정도전 등 급진교파 사대부는 고려 왕조를 부정합니다. 멸망시키자. 역성혁명. 왕조를 갈아엎자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사대부의 분화 뭡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좀 더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온건파와 급진파 비교입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거 뭡니까? 시험에 많이 나온 건 이거예요. 그래서 정도전 조준입니다. 정치 경륜과 경제적에서 사대부 내선 소수고요. 여론에서 뒤떨어져요. 역성혁명 추구하고요. 그 다음에 사전혁파 과전법 지지, 신흥무인과 농민군사력. 그래서 역성혁명입니다. 불교는 교리를 까고요. 계승은 관악파예요. 온건교파, 정몽주, 이색, 길재 등 다수파예요. 이색의 제자가 정몽주, 정도전이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전은 뭐야? 자기 스승하고 뭡니까? 등을 진 거예요. 정치 경륜, 경제적 우세입니다. 고려 왕조를 유지하자. 전면적 토지개혁을 반대하고요. 사전, 기존의 뭡니까? 기존의 대농장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자. 과전법은 반대예요. 어떤 거야? 문제는 바꾸되
작전법이 너무 과격하다는 거예요. 군세력은 당연히 없고요. 불사이군, 2명의 군주를 섬길 수 없다는 거지. 불교는 온건하게 까고요. 나중에 살인파입니다. 자, 전쟁격이다. 추진 과정. 자, 이성계를 중심으로 보인 급진격파 혁명파 사대부 세력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뭐다? 위화도 회군입니다. 그 다음에 최영을 제거했지. 최영의 장인이 누구야? 우왕이지. 그러니까 우왕이 계속 있으면 뭡니까? 근데 가시잖아요. 라고 해서 뭡니까? 왕을 갈아치운 거예요. 뭐다? 그것이 이 사대부에 눌리는 패가입진입니다. 패가입진. 이 내용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패가 가짜를 폐위하고 입진 진짜를 세웠다는 뜻이에요. 어떤 거냐 여러분. 내가 신한데 왕을 끌어내리고 갈아치우면 뭐가 돼요? 역적이 되지. 특히 사대부들은 유교 성리학을 수용해서 뭐야? 명분을 중시하잖아. 역적 소리는 듣고 싶지 않으니까 뭐 하는 거야? 명분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럼 뭡니까? 우왕이 있고요. 그 다음 우왕 다음에 창왕이 있는데 우왕과 창왕이 뭐야? 공민왕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공민왕이 뭡니까? 공민왕이 이 본처가 죽은 다음에 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게 정신줄을 놔요. 그 다음 뭡니까? 궁궐 내에서 공성의 행위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뭡니까? 애 낳는데 신경을 안 쓰거든. 공민왕이.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논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왕, 그 다음에 창왕은 뭡니까? 우왕과 창왕은 뭡니까? 공민왕의 자식이 아니라 누구? 신돈. 신녀죠. 신돈이 궁궐에 들어와서 사통해서 난 자식이다. 라고 해서 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우기는 거지. 신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대부 세력은 우왕과 창왕, 이것도 뭡니까? 뭐 후대에 지어준 뭡니까? 무슨 명칭 이런 게 아니에요. 이름이 왕우랑 왕창이에요. 이름을 따서 우왕창왕. 왜냐면 뭡니까? 이후에 사대부 애들이 뭡니까? 뭐 별도로 무슨 뭐 태종이니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이어진 거지. 무슨 왕이 이런 거 없이 뭐야? 이름 따서. 그래서 왕우랑 왕창을 뭡니까? 공민왕의 자식이 아닌 신돈의 자식. 잇따라 폐위합니다. 마지막 왕이 공야왕에서 패가입진. 이게 패가입진입니다. 그러니까 전제개혁을 단행, 조준, 정도전 등의 과전법을 마련했다. 그러니까 과전법 시행이 의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신원파 권문세 쪽의 토지를 대농장을 몰수해요. 몰수한다 뭡니까? 그 다음에 사대부를 우대해서 뭡니까? 사대부들에게 세금 징수권을 나눠준 겁니다. 자, 사망한 관료와 아내의 자식에게 수신전 휴양전입니다. 사대부를 우대하는 조치였다. 또 뒤에 배워요. 구세력과 제야세력 지지 확보이다. 현직 관리뿐 아니라 전직 관리에게까지 지급. 전제개혁으로 불만을 가진 구세력과 제야세력을 무마시키기 위한 것이다. 해서 어떤 거야? 그에게 현직 관리 대상이다. 은퇴했는데도 주는 거지. 이런 거예요. 여론 때문에. 자, 농민우대. 과전법에서는 농민에 대한 배려로 경작권 보호, 조세율을 뭡니까? 10분의 1로 조정합니다. 자, 농업 생산력 극대화, 조세 수입과 농민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 사대부들이 개혁 정치를 통해 농민의 지지를 얻으려는 의도였다. 그래서 뭡니까? 무지막지하게 뜯어가다 뭡니까?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한 다음에 야, 니네는 사대부에게 10분의 1만 내. 이렇게 된 거지. 자, 과전법 시행 결과 국가의 고갈된 조세 수입 확충, 국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신진 사대부의 생활 기반 보장.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과전법 왜 했냐 할 때 이게 별표 4개예요. 토지 수조권, 세금의 징수권을 재조정, 신진관리의 경제기반이 마련되었다. 그 다음에 농민생활도 안정됐고요. 실패한 농민경제를 개선합니다. 그 다음에 조선의 건국이다. 1392년. 자, 온건격파의 제거입니다. 자, 혁명파는 역성혁명을 반대하는 정몽주 등 온건격파를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최고기구 도평의사사를 장악하는데 여러분 드라마틱한 건 뭐냐 이거예요. 자, 이성계입니다. 이성계. 왕이 되고 싶죠. 은인, 최영 장군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정몽주. 여러분 정몽주의 경우는 뭡니까? 그 당시 최고 유학자입니다. 백성들이 다 존경하지. 이미 뭡니까? 이성계는 최영 장군, 백성들이 존경했던 최영을 제거한 뭡니까? 전력이 있고 본인의 입장에서도 은인이죠. 근데 뭐 여러 가지 드라마나 미디어 이런 데서 뭡니까? 묘사가 되지만 정몽주도 뭡니까? 이성계랑 관계가 있죠. 이성계가 뭡니까? 무슨 외구 때려잡으려고 전투 나갈 때 정몽주도 같이 종군을 해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갈 때 뭡니까? 군인들만 전쟁터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다 가서 뭐 행정, 보급 이런 거 해야 되지. 그러니까 문신들도 갔어. 그때 정몽주도 가요. 이성계랑 같이 가는 거지.
여러분 무슨 뭐 삼국지 이런 거 보면 뭡니까? 뭐 관우, 장비도 나가 싸우지만 뭐 제갈량이니 무슨 법정이니 이런 사람들 막 나가서 같이 싸우잖아요. 마찬가지로 뭐야? 정몽주가 뭐 여러 가지 기록에 의해서 뭡니까? 보시면 정몽주가 이성계를 굉장히 깍듯하게 잘 보셨다고 해요. 정몽주가 뭡니까? 당시 최고 유학자인데 정몽주가 이성계를 존중하면 다른 유학자도 뭡니까? 이성계를 당연히 존중했겠지. 그랬겠죠? 이 상황에서 뭡니까? 이 상황에서 뭡니까? 이성계가 뭡니까? 이성계가 어떤 거야? 여론이라는 게 있지. 권력이라는 것도 뭡니까? 뭐 힘에 의한 통치가 능사인 것 같지만 어떤 거예요? 폭력만으로는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어요. 여론이 뭡니까? 굉장히 뭡니까? 눈에 밟히는 거지. 정몽주 나의 또 은인이기도 하고 나랑 같이 일도 하니 그렇고 또 백성들이 막 존경하는데 그걸 이성계가 싹 죽여버리면 이성계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상황에서 뭡니까? 정몽주 누가 제가요? 이방원이죠. 이방원. 이성계의 5째 아들이죠. 본인도 왕 돼야 되는데 정몽주를 불러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 뭐 학교 다니시면서 뭐 경험하신 분도 있겠지만 높으신 분들은 뭡니까? 뭐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좀 돌려 얘기하지.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뭡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공부도 많이 했고 최고 학자고요. 이방원의 경우는 뭡니까? 이성계가 여러분 근본이 없는 뭐 무장 이렇게 천시를 받았는데 이방원은 뭡니까? 이방원은 이성계의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사과급제자예요. 뭐 우린 결과를 알지. 이방원이 나중에 태종이 되지. 조선의 왕 중에서 여러분 정말 난다 긴다는 뭡니까? 4대 부들이랑 경쟁에서 과거에 급제한 대단한 왕이 이방원입니다. 막 정말 뭐 관건이 엄청 길어요. 이성계가 정말 좋아했대. 이방원이 뭡니까? 이게 뭡니까? 무슨 군인 집안에서 뭡니까? 서울대학교 뭐 수석 합격자 나온 것처럼 좋아한 거지. 와, 우리 집안도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겠구나. 이방원입니다. 둘이 만나서 뭐 하는 거야? 불러. 그래서 너 우리 편대. 이거 너무 수준이 낮잖아. 시를 쓰는 거예요. 랩 배틀 벌이는 거지. 그래서 뭡니까? 이방원이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만수상 드런치기면 해서 뭡니까? 하여가를 부르니까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시로 배틀할 때 뭡니까? 시로 배틀을 할 때 시로 얘기하면 또 시로 받아야 돼요. 시로 못 받으면 격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해서 뭡니까? 단신가를 부릅니다. 그래서 둘이 주고받은 다음에 이 정몽주가 우리 편이 될 생각이 없구나 해서 정몽주가 집에 가. 집에 갈 때 뭡니까? 이방원이 자객을 보내서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뭐 드라마나 상에서 뭡니까? 밤에 죽이는데 실제로 밝을 때예요. 집에 갈 때 뭡니까? 선주교에서 뭡니까? 그것도 뭐 죽여도 뭡니까? 칼로 이렇게 쑥 찔러 죽이거나 막 붙잡아 놓고 독약을 먹이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한마 있지, 한마. 오한마로 머리를 박살냅니다. 머리가 깨진 상태에서 뭡니까? 그 시체가 거기 있는 거지. 공포야, 공포. 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방원이 정몽주를 뭡니까? 제거합니다. 이방원이 정몽주를 제거. 정몽주가 죽으니까 뭡니까? 분위기 싸해지지. 도평에서 장악한다 뭡니까? 더 이상 반대할 사람이 없어질 때 이성계가 왕에 오릅니다. 근데 뭐 비하인드 스토리는 뭡니까? 이성계가 이방원을 불러서 뭡니까? 막 화를 길길이 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래요. 자, 조선열국 이성계는 도평에서 다 합의를 거쳐 공양왕의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나는 부덕하니까 네가 왕해라. 사냥을 받아요. 조선을 건국했다. 됐습니다. 건국 과정 보시면 위화도 회군했어요. 그 다음 뭡니까? 왕을 갈아치웠죠. 우왕, 창왕, 공양왕. 그 다음 과전법 했고요. 과전법 뭐야? 건국 이전에 해요. 그 다음에 이성계가 즉위한 게 뭐야? 이게 조선입니다. 이게 조선. 조선 건국! 그 다음에 처음에는 뭡니까? 그냥 고려의 왕으로 즉위를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조선연국이지. 고려의 다음 왕으로 건국해서 고려라는 걸 유지하다가 나중에 93년에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한양으로 옮깁니다. 이게 뭐야? 이성계 즉위, 그러니까 조선 건국 이후 일이지. 이걸 뭡니까? 시험을 낼 때 의외로 많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뭡니까? 좀 눈여겨보실 필요. 무슨 문제로 낼까? 순서를 묻는 문제로 내겠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새 왕조의 면모 세신입니다. 국호 개정. 조선은 처음에 민심의 동요를 수습하기 위해서 고려의 구질서를 유지합니다.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변경했다. 고조선 계승의식. 고려가 고구려 계승이니까 고조선입니다. 한양천도 행정과 교통의 유지, 국민적 기대감이 컸던 한양으로 수를 옮겨 국가의 새 면모를 가져왔다. 새로운 정책, 안으로는 승유 정책. 승유,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는 까요. 승유 억불이고요. 농본 정책,
밖으로는 4대 교린입니다. 뒤에 나중에 자세하게 배웁니다. 자, 능동적 외교관계를 설정했다. 자, 근세사회 특징입니다. 정치적 특징. 중앙집권의 진전. 자, 왕권을 중심으로 권력 구조를 바꿨다. 자, 관료체제의 기틀이다. 중앙집권적 제도 개편. 관료체제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래서 특히 조선시대의 경우 어떻게 돼요? 모든 군현의 지방관을 보냅니다. 자, 왕권과 신권의 조화. 정비된 중앙집권 체제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에 노력했다. 있고요. 자, 왕도 정치. 자, 모범적 유교 정치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유교에서 강조하는 이상적인 도덕 정치예요. 군주가 모범을 보이고 덕을 베풀면 나라가 잘 돌아갈 것이다. 이게 왕도 정치입니다. 왕도에 대치되는 게 뭐야? 야, 말 안 들으면 죽여버려. 이게 패도예요. 메이한 통치. 이 패도의 대칭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관악파건, 살인파건, 누군가에 뭡니까? 기본적으로 유학자는 뭡니까? 메인이 왕도 정치예요. 유교에서 이상으로 삼는 정치는 왕도 정치입니다. 왕도 정치를 추구하다 뭡니까? 패도, 힘에 의한 현실적인 건 또 어떻게 수용해야 되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덕으로만 사회생활 해보고 기타 조직생활 이렇게 해보신 분 아시겠죠? 뭡니까? 덕으로만 다칠 순 없지. 예를 지은 놈은 뭡니까? 때려도 잡기도 해야 되고 감옥도 보내야 되고 뭡니까? 힘에 의한 통치도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요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기본적으로 모든 유학자는 왕도 정치를 추구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특징, 양인 자영농수의 증가입니다. 양인의 평민 숫자 증가했고요. 인구가 증가하고 자영농의 수도 늘어납니다. 경제지위 향상, 수취제도, 세금제도의 경감, 그다음에 농업기술 향상, 경작권 보장, 농민의 지위가 고려시대보다 나아졌어요. 자, 사회적 특징, 과거제도가 정비되면서 능력이 보다 존중됩니다. 조선시대의 경우 뭡니까? 과거를 패스하지 않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자, 양익의 권익신장에서 향소부곡 폐지에서 하층 평민 거주지 향소부곡을 정책적 폐지. 양인의 권익이 더욱 신장되었다. 자, 문화적 특징, 교육의 기여확대, 민족적 자각을 일깨우는 정신문화, 국민생활을 기여하는 기술문화 진작, 민족문화의 확고한 기반이다. 조선시대의 경우 뭡니까? 어쨌든 간에 명나라의 뭡니까? 형식상 4대 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선시대 전기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창제 등등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민족문화의 확고한 기반 마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문제를 좀 살펴볼게요. 이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다음에서 말하는 세력이 고려 말에 취했던 행동을 옳은 겁니다. 딱 하는 거지. 자, 고려국이 성리학을 공부한 이들은 학문적 실력을 바탕으로 과거를 통하여 중앙관리로 진출했다. 궁소지주예요. 사대부지, 사대부. 신진사대부예요. 옳은 거예요? 대다수가 고려왕조 부정, 역성혁명 주장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역성혁명 주장한 건 뭐야? 사대부 내의 소수파예요. 급진파예요. 소수. 자, 국내 정치 사회 모습은 원나라. 사대부는 급진파건 원건파건 모두 명나라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자, 신흥무인 세력의 대두에 제동을 걸어 문신사회 성립에 기틀을 냈다. 아니죠. 신흥무인 처음에 옵니까? 여기 신흥무인 좀 넓게 보면 최영, 이성계가 다 포함되지.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옵니까? 브레이크를 걸었다거나 이건 아닙니다. 자, 권문세족과 대립, 친원파와 대립하면서 사회의 불안과 국가적 시련을 해결하고자 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급진파 사대부에 의해서 조선이 건국되었다라는 게 답이죠. 그게 답입니다.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를 풀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하나 더 보시면 이런 문제입니다. 조선을 근세 사회로 보는 이유. 근세. 역사 단계가 중세보다 총체적 발전했다는 거지. 중세. 고려 중세 사회보다 더 나아진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2번부터 볼게요. 자, 왕권과 신권의 조화에 따른 모범적 유정치 발달.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거지. 양인의 수가 증가하고 양인의 권익이 신장됐다. 고려시대보다 그래요. 자, 이전 고려시대보다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었고요. 과거 제도가 정비되어 능력을 보다 고려시대보다 중시했다 해서 2, 3, 4, 5번은 우리가 방금 봤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답이 1번인데요. 지방문화 발전. 지방문화 발전은 신라 말부터 고려시대 때 지방문화가 발전했어요. 이미. 그 다음에 하층 민중이 문화의 한 주체. 이건 뭐야? 이건 조선시대 후기 얘기예요. 문제의 의도는 뭐냐면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로 넘어갈 때,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갈 때 그 이유, 그걸 묻는 거지. 그건 뭡니까? 지방, 이건 뭡니까? 이건 애초에 해당이 안 되고, 하층 민중이 문화의 한 주체는 뭐야? 이건 조선시대 후기이기 때문에 뭡니까? 조선시대 전기를 뛰어넘고 그 다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이 1번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기본 문제, 기출문제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도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